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7월 7일 일요일입니다. 자, 김 시장. 네.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큰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뭔지 아세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뭐 일이죠. 그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66조의 첫 번째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그거는 입법, 사법, 행정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로서 외국과 만났을 때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회담도 또 다자간 정상회담에서도 대통령은 대통령 개인 문재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바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물론 앞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헌법 74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 통수권자.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즉 그 다른 어느 누구도 이른바 합법적 무력인 대한민국 국군을 갖다 통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대통령만이 합법적 무력인 합법적 강제력인 군을 갖다가 대표하고 군을 통과하는 겁니다. 전쟁도 할 수 있고. 전쟁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바로 선전포고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네. 대통령 그러면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 그게 가장 큰 것이죠. 그렇죠. 그 권한이고. 예. 뭐 행정부 수반 이런 건 마다 있습니다만은 딱 대통령 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 점에서는 그러면 빵점인 거예요, 그죠? 빵점은 아니고 아니 이 사람은 무슨 빵점보다 개파의 어떤 뭐 수장. 좌익 종북 뭐 세력 이런 네. 사람들을 대표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예. 그 이전의 대한민국 역사는 전부 다 뭐 그냥 뭐 적폐라고 몰아붙이고 예. 박정희 뭐 이승만을 부관 참시해야 된다는 게 이 사람 뭐 박정희 시대의 잔재를 뭐 다 뿌리 뽑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분이고 그렇죠. 국군 통수권자라고 하면은 그 이 나라의 부국 강병 네. 나라를 강병이 이제 부자인 나라 중에 강병 안 한 나라들은 다 이제 저 송나라처럼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지금 비핵화 문제 북한 비핵화의 문제는 전혀 조짐도 안 보이는데 가장 마지막에 평화가 왔을 때 또 투국군을 풀지 않고 뭐 가야 되는 이 네. 군대를 네. 완전 무력화시키고 네. GP도 뭐 다 철수하고 네. 정경두라는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6.25가 김일성의 뭐 전쟁 범죄 아니냐라는 것도 답변하는데 19초가 걸린 거예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네.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냐 그랬더니 뭐 단칼에 북한이 더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 국방과 그 군사들의 사기 대비 태세를 다 허물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씨는 훗날 네. 국가 원수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평가받을 겁니다. 네. 자, 이런 총론적인 얘기를 우리 이제 하나하나 그야말로 하나하나 일요일 날인데 따끈따끈하게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원수 이야기하면 가장 오늘 저희 이 제목과도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이 문재인 G20 실종 사건. 이게 뭐냐면 이제 일부 저 우파 유튜버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G20 정상회담에서 왜 문재인 대통령,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총리는 국가 원수들은 얼굴이 보이는데 왜 보면 자주 안 보이고 심지어는 홍남기 이런 사람들이 더욱하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더니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얼굴에 시퍼래 갖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야기가? 아니 이게 이제 두 개가 이제 같이 물려가는데 네. 어제 네. 이 얘기 뭐 같이 가시죠. 뭐. 네. 어제 그 일본 자민당 간사장 권한대행 네. 넘버 2죠 수상담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넘어간 불화수소, 네. 불화수소가 종적 없이 사라졌고 네. 그것이 북한으로 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불화수소라는 게 그 독가스 제조에도 이용된다라는 게 이제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일본이 경제전쟁을 선포했고 예. 우리 청와대 국가안보실, 네. 비서실, 외교안보수석실, 네. 외교부가 지금 일본의 동태를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을 텐데 네. 일본의 넘버 2가 네. 아니 한국이 문재인 정권이 네. 불화수소를 북한으로 빼돌려 가지고 독가스 저 원료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수출 규제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갑자기 고민정이 내세워가지고서 G20에서 왜 우리 대통령이 실종됐냐 황당한 뉴스고 가짜 뉴스다라고 막 펄펄 뛴 거예요. 지금 어떤 게 중요한 일입니까 지금? 무엇이 중요한디? 자,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게 무엇이 중요한디? 앞서 우리 김영광 실장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G20 정상회담에 가서 보면은 뭐 다 물론 안 보일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 그것 갖고 자 뭐 대통령은 사실은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뛰었는데 가짜 뉴스 만드는 놈들이 그야말로 악마의 편집을 해서 이렇게 욕을 했다고 거기에 뛸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자, 일본의 자민당의 넘버 2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해찬 씨쯤 되는 겁니다. 이해찬쯤 되는 거죠. 이해찬 씨쯤 되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가 한국에다가 이런 애칭가스, 이 불화수소를 갖다 수출 안 하고 통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이 그것을 갖다가 빼돌려서 북한으로 보냈고 이것이 북한이 만드는 이른바 WMD 독가스 제조의 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다. 여기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민정이 앞세워가지고 G20에서 뭐 문재인 잘 안 보였다는 이야기를 가짜 사실은 뭐 고민정 씨도 뭐 말도 뭐 뒤죽박죽 뭐 잘 맞지도 않는 얘기라도 대통령은 일정대로 잘 움직였고 뭐 정상회담과 뭐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 때문에 뭐 세션으로 빠졌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또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야. 자 G20 다자간 정상회의지 않습니까? 회의. 그럼 중요한 세션들에 대통령이 가고 그거 참가하고 남는 시간을 해야 되는데 모디 총리 만나는데 15분 만났다는 거고 안 만나면 되는 거지. 다른 시간에 빼서 하고 그런데 다른 정상들은 뭐 저 누구야 아베니 트럼프니 푸틴이니 다 이렇게 자기 의자에 앉아서 저 포토 세션이라 그러죠. 사진 찍는데 뭐 손을 들고 다 웃고 이런 걸 하는데 우리만 그 홍남개 뛰고 앉아 있더라고. 어떤 거 보면 저 자리가 대통령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고민정이 또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는 일정이 겹쳐서 못 간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 자리는 거기 배치도 되지 않았다. 그게 빈 자리가 아니고 그게 뭐 무슨 얘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에 경중 완급을 못해. 저래도 했잖아요. 다른 나라 대통령들 다 사진 찍는데 혼자 어디 엘리베이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뭐 무슨 A4 용지 뭐 정리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 답을 내놔야죠. 그리고 일본 지금 우리 또 저희 황태순 TV에서 그 독가스 얘기를 내보내 독가스 원료를 북한으로 빼돌렸다고 하니까 그 밑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이 불화수소가 우라늄 농축에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영변에서 저 우라늄 농축도 하고 있고 강선이라든지 평양 인근에 또 이제 그 우라늄 농축 뭐 지학 시설들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저 하노이에서 이것도 깔아 뭐 이렇게 막 하고 했던 건데 이 불화수소가 우라늄 이거는 제가 저 원자력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불화수소 쓰인 것 같다고 이제 확실한 답은 내가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독자들이 전에 우리 고성 산불 났을 때도 독자들 이게 뭐 ESS 뭐 ESS가 있고 뭐 이거 언제부터 뭐 갈아야 되는데 못 갈았다고 다 달아주셨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우라늄 농축에 들어가는 걸 일본은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자, 우라늄 농축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독가스 제도 쓸 수 있는 불화수소를 불법 환적을 통해서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뭐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영해 근처 공해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환적을 통해서 북한은 갔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은 꿀먹은 벙어리고 나 G20 가서 열심히 했어요라고 고민정이한테 그 얘기 지금 시킬 때입니까? 갑자기 지금 우리 저 김영광 실장 이야기하고 우라늄 농축에 애칭가스가 쓰인다는 얘기를 들으니 갑자기 저도 합리적 의심이 드네요. 무슨 얘기냐니까 실제 보면은 정말 실제로 북한은 지금 플루토늄의 문제가 아니라 우라늄의 문제입니다. 우라늄은 그러면 그저 한 우리 연구실 있죠? 한 50평짜리 연구실이면 우라늄 농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플루토늄은 좀 다릅니다. 근데 그 우라늄 농축에 써서 우라늄 순수 235를 뽑는데 애칭가스가 쓰이고 그것을 갖다가 조력하기 위해서 일본의 그 고순도 애칭가스를 갖다 우리 뭐 국정원이라든가 누가 등등등등 개입한 상태에서 넘겼다면은 여기 대해서 자 대답하기보다는 뭘 하면 제일 좋아요? 의심됐을 때? 딴 데서 막 주목을 하면 돼. 자, 우리 대통령은 말이야 그 사서 열심히 2박 3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 가짜 뉴스 만들어. 아니 눈을 돌리면 되지.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나서가지고 일본 자민당 그 간사장 권한대행이 한 얘기 거짓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우리 대통령이 그 어떻게 우리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정권인데 북한 놈들 우라늄 농축하고
독가스 만드는 원료를 보낸단 말입니까? 답을 해야지. 이게 왜 못하는 줄 알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못하는 줄 알죠? 네. 지금 일본의 정보력이 일본이 보면 저 환적한 것들 보면 일본에서도 많이 찍지 않습니까? 일본의 정보력으로서 어디까지 파악했는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일본의 자민당 간사장이 그 정도 남의 나라 국가 원수를 갖다가 그 국가 원수가 지휘하는 그 정부가 사실상 이적행위, 여적행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니라고 딱 얘기했다가 거기서 증거 하나 더 까면 어떡할래요? 그래서 말하고 그리고 정제유 환적을 통해서 네, 50만 톤. 이 불화수소 갔다는데 정제유만 해도 지금 50만 톤 이상 작년에. 밀 반입해 갔다는데 네. 세상 어느 나라에서 이거를 하는지 우리가 알아서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라는 게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이것도 1차 결론입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 자격 의심된다. 왜? 보면 이와 저와 저와 같은 심지어는 우리하고 경제 전쟁 중인 일본의 넘버 2가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북한하고 짬짬이가 되어서 우라늄 농축하는데 원료를 빼돌리고 있다고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도 못하면서 G20 회의 열심히 참석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판에 고민정 대변인 경희대학교 후배인 고민정이 시켜갖고 그 다음에 자 사진 이러고 저러고 해서 사실은 우리 전체 회의 다른 나라 국가원수를 다 오는 데는 못 갔고 딴짓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뭐 했다는 건 가짜뉴스야. 그렇게 악을 쓰는 것이 과연 국가원수로서 자격이 됩니까? 자 이제 두 번째 국군 통수권자로서는 또 하나 얘기해야지. 네. 이 문제 세션이라는 거 아니야 세션. 그러게 세션에 참석을 해야지. 그러니까 자 이제 세션 1 국가원수 끝났습니다. 세션 2 과연 국군 통수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 과연 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있나? 세션 2 시작하겠습니다. 국군은 한 나라 대통령의 그 가장 고유한 권한으로서 국군 통수권자인데 우리 대통령 네. 아덴만에서 임무 마치고 귀향한 해군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하다가 줄이 이제 고박해 놓은 게 풀러지면서 한 명이 죽고 줄이 때문에 세 명이 예. 죽었는데 갔습니까? 빈소에 찾아갔습니까? 안 갔죠. 네 병사들인데 네. 그 뭐 비서관 통해서 조화나 보내고 직접 조문 안 한 거. 네. 내가 군 통수권자라는 의식이 박약해서 그런 거예요. 자, 서해 수호의 날에 대통령 갔습니까? 아니 저쪽 대구에 있는 그 북구 칠성시장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가가 무엇이고 대통령 어째야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자, 국군의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우리 군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야 일본 놈들, 우리 인마 이런 거야. 군사 프레이드 하잖아요. 퍼레이드 함으로써 그만 주변에 이른바 우리 적국들이 감히 우리를 갖다 대한민국을 넘볼 생각을 못하게 우리 힘을 과시하는 말이죠. 근데 군사 프레이드도 안 하고 야밤에 가수들 불러가지고 쇼 한 번에 하고 국군의 날을 지내는 나라. 이게 국군 통수권자 누구예요? 이 나라에. 아니 근데 잠깐만 그게 언제 때 얘기예요? 뭐 지난번에 뭐 국군의 날 뭐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지. 그러면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018년 10월 대한민국 군이 창선될 지 정확히 7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69년도 71년도 아니에요. 작년 우리 국군의 날은요. 국군의 날은 대한민국 군이 그야말로 48년도 그 이후에 제대로 대한민국으로의 그 전에 뭐 군정청 말고 대한민국 군으로서 창설된 것이 48년입니다. 즉 작년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70년. 건군 70년인데. 건국 70년, 건군 70년이에요. 그런 중요한 날에 뭐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가수들 불러 밤에 아싸 가오리 노래 부르고 그걸 땡 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뭐 국군 통수권자라 할 것도 없고 네. 이게 나라의 평화라는 건 싸울 의지가 있고 당당한 호정성을 과시할 때만 지켜지는 것이지. 그렇죠. 입으로 우리 이 한반도에는 뭐 앞으로 전쟁을 하고 평화가 있다고 평화를 구걸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 비핵화는 한 걸음도 진전이 안 되는데 군 대비태세 스스로 다 허문 사람 누구죠? 문재인. 그리고 군이라는 것은 군의 대비태세라는 것은 평화가 와도 차분히 지켜보면서 그 이유를 대비하면서 조금 손을 대야 할 텐데 비핵화는 되지도 않았는데 가장 나중에 손을 대야 될 군대에 가장 먼저 손을 대고 장성들은 육군 대장에 대한 조금의 뭐 존경심도 없이 하고 국방부 장관은 6.25가 북한의 침략이고 김일성이 침략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혹시 청와대 행정관 와 있나 살피는 이 나라 이 군대를 만든 군 통수권자 누굽니까? 문재인.